확인한 것 같은데 좀 이상한데 이것도 제가 인터넷 도구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피아노를 그리고 인터넷 키보드겠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같은 곡이잖아요. 근데 왜 같냐 이제 따져보고자 하는 거죠. 약간 경우에도. 그래서 이 두 곡 사이의 관계는 하나는 다른 것도 조박금 있잖아요. 조박금 한 경우인데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C 장조곡을 F 장조로 조박금한 거예요. 그럼 이 조박금이 무엇인가? 잠깐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는 제가 수학적으로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일반인한테도 얘기할 때도 여기서 제가 수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했었는데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니까 이 부분은 훨씬 쉬워져요. 제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C장조로 집어서 F장조로 조박금했다는 게 무엇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래서 C라는 음은 F로 가져가고 D는 B로 가져가고 E는 A로 가져가고 F는 B 플랫으로 가져가고 이런 경우에 기계적으로 하는 작업인데, 그래서 이 작업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사실은 음에서 음으로 가는 함수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각 음에다가 다른 음을 대응시키는 거니까 음들의 집합에서 음들의 집합으로 가는 함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 함수나 다 조각금인 것은 아니죠. 어떤 함수가 조각금이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 함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네. 1대1인 것은 맞아요. 1대1, 그렇죠. 1대1 함수라는 것은 거의 당연하죠. 특정한 음에다가 다른 음을 대응시키는데 두 음에다가 같은 음을 대응시키면 안 되겠죠.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1대1 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평행이동도 일종의 맞는 말씀이에요. 평행이동이 무슨 뜻이에요? 거기서? 일정한 무엇의 간격이죠? 그 간격이. 예. 뭐라고 하셨죠? 가는 단위가 일정하다. 네. 가는 단위가 일정하다. 그것도 맞는 말 전부 이제 정답을 주시고 있는데 약간 그 다른 시각에서 제가 답을 드리고 나서 방금 말씀하신 것들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조각금이 뭐냐고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운동도 하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KX 나누기 KY가 X 나누기 Y하고 항상 같아야 된다. 임의의 XY.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 나누기 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비율이 같은 건데, 근데 음들의 비율이 무슨 뜻이죠? 네? 음을 다른 음으로 나누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파수 얘기죠. 아까 음높이라는 것은 주파수하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음이라는 것을 수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간격이 같다고 하신 말씀이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게 주파수들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KX와 KY의 비율이 항상 XY의 비율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간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B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조각품이라는 건.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이유가 아까 이 건반에서 같으면은 조각품을 할 때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같잖아요. 이걸 어떻게 끄는 거지? 그러니까 C하고 F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D하고 G 사이의 거리가 같은 것 같잖아요. 건반 위에서. 근데 여기서의 거리라는 거는 연주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이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지, 실제로 선의 길이라든지 주파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는. 그래서 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주파수의 비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더 좋은데, 사실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잊어버리고 미리 준비하는 거. 이거 기타 같은 걸로 보면은 이거 관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이 기타 이 부분은 영어로는 프레트보드라고 그러는데, 네, 하여튼 이거 같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응사의 관계를 보더라도 컴퓨터 과사처럼 관계가 좋군요. 여기서 이것도 요음하고 요음하고 반응 관계고, 요음하고 요음하고도 반응 관계거든요. 그런데 기타로 보면은 어때요? 그 거리가 다르지 않아요? 다르죠? 요 거리는 훨씬 길고 여기는 훨씬 작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높은 음으로 갈수록 반응사의 거리가 점점 짧아지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여기서 줄의 길이가 여기서 나는 주파수하고 반비례하고, 그리고 반응 차이 나는 두 음 사이의 관계는 거리하고 같은 차이의 관계가 아니라 비율의 관계거든요.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여기 눈에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서 여기 끝에까지의 그 길이하고 여기에서 끝에까지의 길이를 비교하면, 그러니까 요 선에서 끝까지의 길이, 요 선에서 끝까지의 길이, 그리고 요 선에서 끝까지의 길이, 그리고 요 선에서 끝까지의 길이를 비교하면은 두 길이 사이의 비율이 같은 거예요. 반응 차이가 난다는 거는 길이의 비율이 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짧아질수록 그 똑같은 비율을 유지하려면은 그 간격도 더 짧아져야지. 약간 난해할 수가 있는데,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세요. 혹시 너무 헷갈리면은. 근데 근본적으로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건반의 거리 때문에 약간 그 직관이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은 조각구 맛의 중요한 거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각구 말씀은 어떤 종류의 함수냐? 주파수의 비율을 유지하는 함수를 조각구로 지금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완전히 수학적으로 설명.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더 정보에 대한 얘기가 거든요. 그야말로 쉽게 물질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비유를 대한 얘기는.
그런 것도 그렇고 이건 조금 더 잘 알려진 얘기인데 또 하나 또 비슷한 현상이 제가 여기다 목사에 놓고서 잊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음의 경우에도 비율이 일으키는 현상이거든요. 음악의 화음 같은.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두 개가 있을 때 그게 화음을 이룬다는 것은 높은 음과 낮은 음 사이의 비율을 봤을 때 그게 비교적 간단한 분수이면은 우리가 이건 화음으로 느낀다고 그러거든요. 가령 옥타브가 차이가 있을 때 그거는 2대1 비율이고 5도 화음은 3대1 2 비율, 4도 화음은 4대3 비율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화음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런 것만 해도 그러니까 굉장히 비율을 이용한 특정한 정보를 포함하는 관계가 있을 때 화음이 느껴진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음악은 굉장히 정보적인 성질이 좀 강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혹시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선생님은 제가 여기서 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은 네, 뭔가를 확대한 건데 뭐를 확대한 걸까요? 젊은 분들은 아예 모를지도 생겨본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뭔가 음악에 대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LP판이거든요. 이게 LP판에 음을 확대한 거예요. 그런데 저런 그림을 봐도 저런 사진을 봐도 되게 이상하죠. 어떻게 왜 저기서 음악이 나오는 거지?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LP판 같은 거는 물질적인 요소가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제가 그래서 보여드린 건데 분명히 물질로 만든 거긴 한데 물질로 봐서는 거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저기에 음악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그런 LP로 요새는 녹음을 거의 안 하고 여러분들이 전화로 듣는다던가 여러 가지 스트리밍을 받는다던가 해서 듣는 거는 사실은 요새는 음악이 다 저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로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 있는 정보는 수의 정보밖에 안 들어가죠. 주파수들은 주어진 주파수와 주파수 자체와 주파수의 크기를 수로 변환을 해가지고 컴퓨터 파일에다가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녹음은 요즘 녹음이고 옛날에 듣던 요새 또 LP가 다시 인기 있어지긴 하지만 옛날에 듣던 녹음은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 두 개 사이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요즘도 같은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밖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전혀 다르잖아요. 같은 정보가. 그래서 사실은 음악의 핵심은 좀 정보다. 그게 맞는 것쯤이라는 건 힘이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어제 아까 연도에 두시라고 한 질문으로 돌아왔는데요. 음악은 물질인가 정보인가에 대한 일종의 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드디어 음악은 무엇인가 이 모호한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음악은 물질인가 정보인가 그 질문을 접근하기 위해서 드디어 음악은 무엇인가 답을 드릴 건데 이 다음 제가 드리는 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할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답을 들으면 이상하게 느끼기가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득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는 음악은 사실 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다 음악이다. 이게 맞는다는 거죠.
이상하죠. 힘으로 이루어진 건 다 음악이다. 근데 왜 이게 이 답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지냐 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일단 답을 드렸으니까 저게 할 만한 반박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판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러니까 판별할 수 있는 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전부 다 음악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 보면 음이 계속 안 넘어가는 좀 가까워져야 되는 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전부 음악이다 그랬으면 하나도 음악인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전부 다 음악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음악인가요? 고맙게도 좀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신데, 제 생각은 하나도 음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답을 주장합니다. 왜냐? 두 개가 있으면은, 두 개만 있으면은 화음을 이루잖아요. 근데 화음이 이루어졌는데 음악이라고 안 할 사람은 없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도소 하고선 두 사람이 같이 화음을 이루고 있으면은 대부분 사람들 음악이라고 느끼거든요. 두 개만 있어도 음악인데, 그러면은 하나도 음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자꾸 운동을 시키냐? 그러니까 두 개가 음악인데, 그러면 하나도 음악이 아니라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실은 쉼표, 음이 안 들리는 것도 음이죠, 일종의. 그런가요? 전혀 안 들리는 음도 음이거든요. 우리는 수학자로서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기 수인 것처럼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빈 음도 음이다. 그게 맞는 관점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당연히 음악적인 자연 작품을 구성할 때 쉼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디가 음이 들리는 부분하고 안 들리는 부분에 적당한 배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수인 것처럼 사실은 안 들리는 음도 음이다. 그래서 음악 작품 중에서 정적, 안 들리는 음의 역동적인 역할을 굉장히 강조한 현대음악 작품, 존 케이지라는 사람의 4분 33초 이런 작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이 의도인가를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당연히 많고, 근데 거기서 제 생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안 들리는 소리, 안 들리는 역음, 안 들리고 있는 음의 역동적인 역할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고려해보라는 의도였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모든 음악이라고 그랬을 때, 모두 다 음악이라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문장하고 비교하면 그때는 음악은 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역으로 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전부 다 음악이다. 나는 역주장이잖아요. 아까도 음악은 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음악이다. 그러니까 P면 Q에서 Q면 P로 바꿨거든요. 사실 음으로 이루어졌던 거하고 음악인 거하고 동치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답을 들으면 처음에 거부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두 질문을 혼동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느 질문이냐? 음악이 무엇이냐의 질문과 좋은 음악이 무엇이냐의 질문, 두 가지로 혼동하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좋은 음악이 무엇인가는 훨씬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음악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작곡가들이 생각하기도 하고, 좋은 음악이 무엇인가의 질문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음악 자체가 무엇인가의 질문은 상당히 답이 쉽다. 그래서 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다 음악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좋은 음악을 구사하는 것은 이제 음악 전문가들한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음악 자체라는 건 상당히 쉽게라고 할 수 있다. 음으로 이루어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동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마음 좋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악은 물질인가 정보인가 이 질문을 할 때 음은 물질인가 정보인가 이 질문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전부 다 음악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는 음만 생각하면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음은 물질인가 정보. 그래서 물질과 정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드립니다. 이 사진은 뭔지 아세요? 네?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컴퓨터 칩이잖아요. 컴퓨터 칩, 제가 잊어버렸는데 아마 저 칩 안에 반도체가 한 1000개쯤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음악이 정보로서 수로 변환해가지고 수는 0과 1로 이렇게 저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컴퓨터 안에 혹은 전화 안에 저장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정확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또 물질로 저장이 되거든요. 반도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0의 정보, 1의 정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라는 것은 사실은 상태가 두 개가 가능해요. 전류가 흐르는 상태하고 안 흐르는 상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태를 양쪽 다 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흐르는 상태로 바꿀 수 있고 약간 상태를 바꿔서 안 흐르는 상태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뭐 0, 1, 2, 0, 0, 0 이런 것들을 저장하려면은 안 흐르는 반도체, 안 흐르는 반도체, 흐르는 반도체, 흐르는 반도체, 안 흐르는 반도체 이런 식으로 나열해가지고 반도체들의 구별도 수가 저장을 하거든요. 컴퓨터 안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정보 자체가 또 물질이기도 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음악이 물질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했다가 음악이 정보라는 얘기를 선택했는데 사실은 정보가 또 일종의 물질로 생각할 수 있다. 또 그렇게 거꾸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질이 뭐냐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저 사진은 이제 원자의 사진인데요. 이게 비교적 최근에 찍어진 사진이고요. 한 7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사진을 들여다보면 좀 흐릿하잖아요. 원자 모양이. 네, 그래서 저게 해상도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고 깊은 사실 하나는 저 흐릿한 모양 모습이 해상도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전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전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류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전자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자라는 것도 혹은 원자라는 것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더 흐릿해지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이게 소위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핵심 중에 물체를 어디서 보면 뭔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사진을 찍어도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윤곽들이 전부 다 분명한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흐릿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더 해상도를 높여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보통은 향상이 되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더 흐릿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종류의 사진 그리고 양자역학의 입장에서 들여다본 생각해본 물질 이런 걸 생각하면은 물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은 이 원자의 요 부분이 중간 부분이 보통 핵이라고 그러고 주위에 있는 것을 전자라고 생각하는데 전자라는 표현을 말로 표현하려고 할 때 물리학자는 전자 구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일종의 입자라고도 생각하지만은 이 그림으로 보면은 굉장히 흐릿해가지고 전자 구름이라는 표현. 그래서 실제 우리가 딱딱하다고 느끼는 물질의 세계가 점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전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해봐라 물리학자들한테 자꾸 밀어붙이면은 궁극적으로는 전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현대 과학의 산물인데 그래서 참 세상에 있는 물질이 뭐가 뭐인지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수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그 이상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비유, 은유를 통해서 대충 설명하는 것이고 전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법은 그런 종류의 방정식, 그 디렉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방정식이 해가 전제다. 그 이상으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보도 일종의 물질이지만은 물질이라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보밖에 없는 게 없는 것 같다. 그것도 이상한 사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현대 과학의 이로부터 따르는 이상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막스 테크마크라는 우주론 하는 사람이 그 웹사이트에 보면은 수학적 우주라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유명한 이제 대중과학서에 써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주라는 것은 전 우주가 수학적 구조 하나일 뿐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거든요. 그 이상도 이하도 합니다. 우주라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수학적 구조 하나라고 하는 것밖에 더 이상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 그 방정식하고 거의 같은 소리 얘기인데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주 근본적으로는 수학적 방정식밖에 맞는 게 없고 그걸 어떻게 짜집기해서 더 큰 물질이 이루어졌는가 표현하는 방법도 수학적 구조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주 자체가 수학적 구조, 하나의 큰 수학적 구조라는 결론을 뺄 수 없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물질 아니냐 정보의 질문에 사실 제가 음악에 대해서 던지고 있었지만은 사실 이미 음악에 대해서 그 질문을 던진 이유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모든 사람이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질문도 출발했는데 사실은 무엇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정보하고 물질의 경계가 사실은 불분명하다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대부분의 사실은 물질과 정보의 경계뿐만 아니라 세상의 경계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세상을 생각하다 보면 자꾸 분류를 하게 되는데 뭐 생물, 무생물도 분류하기도 하고 생물도 여러 종류의 뭐 동물, 식물 이런 분류도 원생 동물도 뭐 여러 가지 분류를 하게 되고 입자들도 여러 가지로 분류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들이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가 물어보면 자꾸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그래서 음악의 얘기로 돌아가더라도 제가 음악은 임으로 이루어졌고 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전부 음악이라고 설득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약간의 사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약간이 아니라 사실 많은 사기가 들어가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음하고 음이 아닌 것의 경계도 분명한 게 아니거든요. 아까 주파수 분석할 때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때 이미 조금 이상하게 느낀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회의적으로 듣는 분들은 이상하게 느낀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주파수 분석기를 보면은, 잠깐 다시 들여다보죠.
이 바이올린 소리를 들어도 주파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이미 제가 언급하면서 얻어버린 사실인데 여러 주파수가 섞여 있죠. 바이올린 소리가. 근데 음이라고 느끼잖아요. 음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사실은 이 맨 밑에 있는 이 주파수가 가장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 음이 들리고 나머지는 그 음 주위로 약간의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제가 그래프로 잠깐 보여드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보기 힘들기 때문에 아까 낮은 주파수인데 이게 처음에 봤던 주파수가 1인 소리잖아요. 그럼 배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주파수를 여기서 10배를 늘리면은 이거 사인 28이 훨씬 주파수가 큰 소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빨리 오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경우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낮은 음이고 이거는 어쨌든 더 높은 음인데 두 개를 동시에 울리면은 두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두 개의 효과가 합쳐지게 되거든요. 합쳐지게 되는데 그래서 합쳐보죠. 이거를 여기다가 더하는 거예요. 영역도 없어버리고 더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제가 약간 더 변형을 할 건데 이 앞에다가 그냥 10분의 1 정도를 곱해서 그거하고 원래 사인이랑 비교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가 1인 소리인데 거기에다가 주파수가 10인 소리를 더한 거예요. 위에 있는 거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세히 들어보면은 큰 윤곽에서는 주파수가 1인 소리하고 똑같이 변하는데 그 사이에서 더 빠른 주파수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래프 주위로 더 작은 그래프, 이거는 진폭이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더 작은 그래프가 작은 변형을 이렇게 일으키죠. 거기다가 또 하나 더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러면 더 작은 소리로 100분의 1 정도로 주파수가 20인 소리를 또 더해주면은 이런 큰 차이는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또 큰 윤곽은 안 변하고 원래 큰 윤곽에 작은 요동을 집어넣어주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 귀에 주로 들리는 것은 이 큰 윤곽의 주파수가 들리고 그 안에 그 소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떨림 같은 게 섞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음의 효과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아까 주파수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음이다라는 식으로 표현했지만 그런 소리는 아무데도 없어요. 아무리 순수 주파수를 형성하려고 그래도 기계를 가지고 합성하려고 해도 순수 주파수는 만들 수가 없고 다른 주파수들이 약간 섞이는데 그 주파수들의 섞이는 주파수들의 패턴에 따라서 약간씩 그 음질이 달라질 뿐이거든요. 그래서 음하고 음이 아닌 것의 영역이 주파수를 가졌느냐 아니냐 특정한 주파수를 가졌느냐 아니냐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분명한 경계가 아니다. 그래서 음과 음이 아닌 것의 차이도
경계도 그렇게 분명한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음악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령 20세기 이후에 많은 작곡가들이 뭔가 실험적인 의도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듣기에 이상한 작품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이런 종류의 영역의 경계를 탐구하는 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은 20세기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도 사실은 즐기면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많거든요. 단지 이제 19세기 음악에 비하면은 19세기 음악은 조금 감정의 호소를 많이 하는 음악이 있었던 반면 20세기 음악은 생각을 해야 되는 음악을 많이 썼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냥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담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학적인 도구들을 보여주는 게 하나의 목적이었고, 맨 나중에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수학적으로 분류해가는 과정, 혹은 과학적으로 분류해가는 과정에 충분히 정밀하게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그 분류 자체가 분명치 않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좀 광범위한 결론으로 오늘 좀 기체적으로 횡설수설하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